네. 요약집 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끊겼는데 이어서 하면 우리가 제재한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행정 처분이 있겠고요. 그죠? 두 번째는 행정 형벌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정 질서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 처분은 말 그대로 처분이니까 요거는 뭐에 관계된 거다? 증하고 관계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증하고 관계가 된 거니까 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행정 처분을 내리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얘기하는 증이라는 건 몇 가지죠? 두 개죠? 그죠? 증은 무슨 증이 있어요? 얘는 자격증, 그죠? 자격증하고 등록증. 두 개잖아요. 그죠? 이 두 개만 따질 겁니다. 그러면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그랬나요? 시도지사입니다. 그죠? 시도지사가 시험을 주관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격증에 대한 처분은 누가 내릴까요? 춘놈이 내리겠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행정 처분이라는 건 증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겠죠. 정지 아니면 취소일 거예요. 그죠? 맞죠? 정지 아니면 취소인데 자격증에 대해서 정지를 하고 자격증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가능하겠죠? 얘는 주체가 누구다? 시도지사다. 그죠? 그러면 이 정지라는 것, 자격 정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만 내린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내린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정지라고 하는 처분은 뭐냐면 너 일정 기간 동안에 중개업을 하지 말고 자숙해라는 의미예요. 얘를요 굳이 뭐 자격 정지다 업무 정지다 이런 끝에 정지가 중요한 거지 앞에 건 어떻게 보면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지라고 하는 것은 네가 중개업에 발을 못 디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일정 시간 동안. 그죠? 그러니까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등록 정지, 업무 정지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업무 정지를 하고 업무 정지를 받은 다음에 그죠? 자, 나쁜 마음 먹고 업무 정지는 누가 받아요? 사장님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사장님이 업무 정지를 받았다라고 해서 등록이 취소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요. 등록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록이 살아있는데 내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데 어차피 등록을 하나 나 있는 상태니까 그죠? 등록을 하나 더 내면 어떻게 돼요? 이중 등록이 되고 그죠? 내가 중개업을 하려면 새로 차리든지 아니면 남의 사무실 들어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 남의 사무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걔는 또 이중 소속이 되잖아요. 맞죠? 이중 소속, 이중 등록이면 또 어떻게 돼요? 등록증이 또 취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업무 정지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장님한테 업무 정지를 내린다고 하는 의미는 그 기간 동안에는 중개업에 발을 못 디밀게 한다라는 시스템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자격에 대해서 정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장님은. 그죠?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에 일정 기간 동안 종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죠? 그 사람의 자격을 정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격증에 대해서는 정지, 취소가 되는데 이 취소는 또 소속 공인중개사와
사장님,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내릴 수 있지요? 자격 취소는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격증 돼요. 그죠? 중개법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싫어하는 짓. 그죠? 가장 싫어하는 짓을 했다라고 하면, 그죠? 기본적으로 네가 가져갈 게 아닌데 가져갔다. 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을 했다든지, 그죠?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를 했다든지, 그죠? 아까 얘기했던 자격 정지 기간, 누가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겠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아까는 어땠어요? 등록 정지, 업무 정지다라고 했을 때 업무 정지라는 말은 없었지만 업무 정지를 하고 내가 다른 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증 날아가는 거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 되니까.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격 정지 중에, 그죠? 또 중개업을 하려고 한 거예요. 누가? 소속공인중개사가. 맞죠? 맞아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를 받았다는 얘기는 너 중개업에 잠시 동안 떠나 있어 라는 처분을 받은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중 소속을 하게 되잖아요. 딴 동네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딴 사무실 가서 거기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로 또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괘씸죄잖아, 괘씸죄. 그죠?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원래 네 거 아니니까 당연히 자격증 날아가겠죠. 그죠? 그리고 잘하지 말라는 거 빌려줬잖아요. 양도 또는 대여. 그죠? 팔거나 대여거나 이러면 또 날아가겠죠.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등록을 한 경우 이럴 때는 자격증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받았을 때, 그죠?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받으면 집행유예도 징역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한번 살짝 얘기했었는데 집행유예라는 게 징역형을 받지 않은 게 아니죠. 예? 집행유예라는 거는 형은 받았지만 그 형에 대한 집행을 잠시 유예한다는 의미지 형을 받지 않은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자격 취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는다라 그러면 무조건 증에 관련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증에 대해서 자격증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등록증은 어떻게 될까요? 등록증은 순수하게 등록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니까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개공이 되는 거예요. 따질 거 없어요. 그죠? 맞죠? 자격정지는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다 가지고 있죠? 자격증은.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도 자격정지가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등록증은 여지가 없죠? 그죠? 등록증에 관해서는 등록 취소가 되든지 등록 정지가 등록 정지, 업무 정지가 되든지 다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에 관한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재밌는 게 뭐냐면 등록증을 얘기를 할 때는 업무 정지가 있고, 그죠? 취소가 있는데, 그죠? 이 등록에 대한 취소가 있는데 등록 취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다 그랬고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다 그랬어요. 맞죠?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의미는 뭔가요? 이건 조건이 없다는 얘기 있죠?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취소가 되는 거죠? 그죠? 상대적 등록 취소란 말은 뭐예요? 사유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 혹은 어떻게 될까요? 정지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취소 혹은 정지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최소한 뭐다? 정지다. 아시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정지는 뭐예요? 업무 정지라는 얘기죠. 등록에 관한 얘기니까. 그죠?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를 알고 나서 각각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등록증에 관해서 취소가 된다. 절대적으로 등록 취소가 되는 건 74페이지에 나오죠. 그죠?
보시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이거는요 생각하지 않아도요 자격증이건 등록증이건 어때요? 원래 니께 아닌데 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취소시켜야 되겠죠. 맞죠? 원래 니께 아닌 거는 당연히 취소를 시켜야 되고 또 등록에 결격이 발생했다. 이거는 뭘까요? 우리가 등록의 결격사항 얘기할 때 그랬죠. 등록의 결격이라는 것은 내가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격 사유가 발생을 했냐 안 했냐 얘기잖아요. 등록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만 맞춰지면 행정청에서 어떻게 주는 거라 그랬어요? 등록관청에서 일정한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우리가 기속행정, 그죠? 기속행위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일정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등록의 결격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그죠? 내가 어떠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해하실 때는 어땠어요? 아, 내가 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등록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란 말이죠. 맞죠? 근데 정확하게 따지자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때 등록의 결격이 발생을 하면 등록 자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등록을 하기 전에 결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 우리가 용어상으로 표현하자면 사전적 결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등록 전이니까. 맞죠? 근데 사후에, 즉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등록을 하고 난 후에 등록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그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 이런 건 안 되겠죠.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하지만 한정치산녀라든지 금치사라든지, 그죠? 아니면 우리 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든지, 그죠? 맞나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든지 이런 상황이면 어때요? 그죠? 내가 등록할 당시에는 등록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었지만, 그죠?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를 하는 와중에 보니까, 그죠? 사후적으로 등록에 결격 사유가 발생을 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어때요? 그죠?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내가 등록을 유지를 하려면 결격 사유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등록에 결격 사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등록증이 어떻게 되겠어요? 취소가 되겠지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원래 네 거 아니니까 가져가지 마. 그죠? 부정한 방법. 그 다음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네가 받았다. 혹은 받을 당시에는 등록증을 받을 상황이었지만 사후적으로 네가 지금은 등록을 유지할 수 있는 등록의 결격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등록증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 등록증이나 자격증이나, 그죠? 양도 또는 대여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취소예요. 그죠? 자격증도 양도 또는 대여 날라가고 등록증도 양도 또는 대여 날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소 안 봐주겠다는 얘기죠? 이중등록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중개법에서. 등록을 두 개 했다라는 걸 뭘로 본다 그랬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요, 등록을 두 개 했다 하고 치자고요. 예? 그 여러분들 등록을 왜 두 개 했을까요? 뭐 하시려고? 투기요? 투기는 하나만 있어도 가능해요. 불가능하진 않죠? 그죠? 굳이 두 개 만들어서 투기, 하나는 그냥 거기 법에 딱 걸리라 그러고 하나는 그냥 살아있고? 예? 부부가 이렇게, 그죠? 부부 간에도 어떻게 될까요? 등록증을 빌려주는 거라잖아요. 그죠?
이 두 개라는 게 세종에 두 개를 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세종에 하나 하고, 대전에 하나 하고. 뭐, 이런 식의 예상을 할 때, 추정을 하고자 할 때, 세종에 두 개 낼 수도 있겠지만,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중 등록을 두 개 한다라는 거에 대한 의도를 파악해 볼 때는, 그죠? 세종에 두 개를 하건, 세종에 하나, 대전에 하나, 아니면 뭐 청주에 하나 하건, 그죠? 등록을 여러 개 낸다라는 의미는 느낌상 이것을 어떤 의도로 하려고 했다고 추정할 수 있냐면,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려고. 그죠? 두 개 만드는 건, 하나는 내가 쓰고, 하나는 남이 쓰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남이 뭐, 부부간일 수도 있고, 그죠? 친구가 아닐 수도 있고,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중 등록은 그런 식으로 본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중 소속도 어떨까요? 이중 소속도 비슷하죠? 그죠? 이중 소속과 이중 등록의 차이는 뭐예요? 이중 등록은 등록이 두 개죠? 그죠? 그러니까 사장님의 자격을 두 개 갖겠다는 의미고, 이중 소속은 뭐예요? 응? 직원의 직위를 두 개 갖거나, 혹은, 어때요? 지금은 등록 얘기니까 어때요? 그죠? 등록증 얘기니까 하나는 등록, 하나는 소속. 그죠? 하나는 사장님의 지위, 하나는 직원의 지위를 갖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는 사장님의 지위, 하나는 직원의 지위, 이 의미도 뭐예요? 나는 직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죠? 내가 사장님의 지위는 누군가에게 양도하거나, 그죠? 아니면 빌려, 대여하거나, 이럴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등록증을 절대적이라는 거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등록증을 취소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면 1, 2, 3, 4, 5번까지 그죠? 이해 안 되시는 거는 없잖아요. 그죠? 결론은 뭐 어때요? 결론은 1번이야 니거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3, 4, 5번은 결국은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의 의미를 볼 수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개인의 사망, 법인의 해산, 이거는 당연적으로 취소되는 거죠? 맞죠? 당연적으로 취소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어때요?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등록이 취소당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되지만, 그죠? 법인의 사망, 개인의 사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굳이 등록증 반납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이해되시죠? 단, 법인 해산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법인이 해산했다고 법인이 죽은 거는 맞지만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맞죠? 법인이 해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그때는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등록증을 반납해라 라고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 업무를 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시켰다예요. 그죠? 그러면 자격 정지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소공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소공한테 자격 정지 중인 소공한테 누가 시켰다는 얘기예요? 사장님이 시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소공한테 사장님이 일을 시켰을 경우에도 사장님이 등록증이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주의할 거는 최근 1년 이내에 그죠? 임의적 등록 취소 1회 위반이면 업무정지. 이건 뭘까요? 임등치라는 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상대적 등록 취소. 여기서 얘기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임등치 상대적 등록 취소에 걸려가지고 업무정지를 받았다라고 치자고요. 그죠? 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취소는 안 당했어요. 그죠? 취소는 안 당하고 업무정지를 받았는데 똑같은 사유, 그러니까 똑같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1년 이내에 2번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할지라도, 그죠? 임의적 등록 사유가 되더라도 최근 1년 이내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2번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날아간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무조건 자격 등록증 뺏기는 사유가 네 거 아니고 등록증 양도되어 해서 3가지 있었죠? 그리고 사망했거나 아니면 업무정지 기간에 하거나 아니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 일을 시키거나 요 사항까지 했었잖아요. 요거는 기본 사항이고 추가적인 사항이 뭐란 얘기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1년에 2번 받았을 때, 그죠? 2번 받았을 때는 무조건 날아간다예요. 그러면 한 번 받으면요 이렇게 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무조건 정지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맞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도 그냥 취소되면 1년에 2번은 못 받아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죠? 취소가 되면은 못하니까,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또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가 발생을 했는데, 그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운 좋게, 그죠? 운 좋게 취소는 안 당하고 정지를 당했어요. 그죠? 등록, 업무 정지를 3개월, 6개월 받을 수 있잖아요. 받았어요. 받고 나서 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용서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은 언제로 본다? 2번째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사무소를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사무소를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사를 가서 한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사를 가서 신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맞나요? 이사를 가서 신고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사 가기 전, 즉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서는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죠? 우리도 전입신고할 때 이사 가셔서 전입하지, 이사 가기 전에 내가 살던 데 가가지고 나 어디로 이사 갈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옮겼는데 사무소 이전을 했는데 이전 후에 등록관청 가서 나 이사 왔소 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전 후에 등록관청은 어라 얘가 어디서 왔네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신고할 때. 그죠? 그러면 이전 전에 등록관청한테 뭘 보내달라 그랬어요? 서류를 몇 가지 보내달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최초에 등록할 때 낸 등록 신청서 그 일행들 쫙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행정처분을 받은 상황을 보내줘 하죠. 왜? 만약에 거기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사건이 있다면, 그죠? 얘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이 1년 이내에 발생하면 등록관청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절대적으로 취소시켜버려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있죠. 과태료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1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전을 하고 나서 이전 후에 등록관청은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게 어떻다?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했다. 등록증에 양도되었고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 금지행위를 해서 300만원 벌금 선고를 받은 경우 이건 중요하겠죠. 어떠한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았다. 그죠? 벌금형을 받았는데 300만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다시 아까 보시는 거 2번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2번으로 돌아가서 등록의 결격 사유가 되므로 등록증은 어떻게 된다? 바로 취소당한다. 그죠? 이런 거를 자꾸 들으시면 어때요? 우울하죠? 그죠? 아닌가요?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죠? 뻑하면 지금 다 취소시킨다 그러고, 뻑하면 뭐 벌금이네, 뻑하면 뭐 징역형이네, 이래버리니까, 그죠?
좀 무서운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중개법을 어쩔 수 없이 전략 과목이라 많이 아시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공법 같은 게 좀 쉽고 중개법을 다 등한시했으면 다들 중개법을 더 잘하셨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우리가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로 외우기 편한 거는 어떨까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조금 더 편해요. 그죠? 그거 위주로 외우시고 좀 친한 아이, 내가 느낌상 취소 중, 등록 취소 중에서 좀 친하다라고 싶은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외워두시면 조금 편해요. 그죠? 그리고 헷갈리다 이런 경우 있죠. 헷갈린다 그러면 자기만의 선 그어놓으세요. 본인들이 이 정도 선을 그어놓으신 거 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읽어봤을 때 이 정도면 완전히 날리는 건 좀 그래. 그죠? 정지나 취소 둘 중에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선이 딱 쓰시면 조금 좋겠죠. 우리는 이거를 다 줄줄이 쓰라고는 안 해요. 우리 시험은. 그죠?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대해서 쓰시오. 잃어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땐 다 외워야 돼요. 그때는 뭐 어떻게든 다 외워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고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고르라고 나오니까 나 이건 진짜 죽어도 다 못 외우겠다 이러실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지문을 읽었을 때 요 정도의 잘못은 어느 정도로 보겠다라고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 정도만 잡아놓으셔도 대략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아예 손 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싸그리 다 외우지 못하면 나는 이거 손 놓을 거야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가, 그죠? 그런 식으로 선을 좀 그어 놓으시면 좀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는 여기 요약집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욕이 부족하거나 의욕이 과다하거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업무 개시 등록 기준 미달 이런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다. 그러니까 이건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왜 능력이 부족해요? 업무 보증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중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죠? 내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따지면. 그죠? 원래는 어때요? 업무 보증이나 공탁을 통해서, 그죠? 안전한 장치를 걸어 놓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장치를 안 했다라는 건 우리 중개법에서 큰 틀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거래 당사자, 거래 의뢰에 대한 보호를 해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바라본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을 바라본다면 사장님의 능력이 현재 상황 부족한 거죠. 맞죠?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 맞죠?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등록기준 미달 사무소가 판자집이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헷갈리실 수 있죠. 아까는 뭐였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등록의 결격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죠? 그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등록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등록 기준이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욕이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일을 안 한다는 의미죠? 그죠? 일을 안 한다는 의미니까 의욕이 부족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했다. 그죠? 우리 휴업을 얘기할 때는 무조건 어떻게? 3월에서 6월 사이만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자 그랬죠? 그 이유는 3월 이하는 안 해도 되고, 그죠? 6월 이하는 못하고. 하지만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디 자꾸 가라 그랬죠? 그죠? 군대 가거나 병원 가거나, 그죠? 또 어디요? 학교 가거나, 그죠? 세 군데만 가면 어때요? 6월 넘어서도 휴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그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는 6월 휴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부족, 의욕 부족, 그 다음에는 의욕이 과하다. 의욕이 과하다는 건 뭐예요? 너무 열심히 한다죠? 아까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록이 하나씩 걸려 있었죠? 그죠? 그 얘기는 나름 어떻단 얘기예요? 나름
기만을 한다는 의미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잘 보세요. 등록을 2개를 했다는 건 하나가 있으면서도 그 행정청에 대해서, 그죠? 하는 거고, 이중 소속을 했다는 것 자체도 등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직원으로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했다는 얘기죠. 이중 사무소는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사무실만 2개 하는 거죠. 그죠? 단순한 사무실만 2개를 하는 거니까,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을 하면 안 돼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말을 만든 거예요. 실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중 소속하고 이중 사무소는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맞죠? 뭐 둘 다 나쁜 거지만, 이중 사무소일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중 등록보단 조금 덜한 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래 방법이 없어서 사무실이라도 하나 만들어 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요.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가 아니고, 임의적 등록 취소고. 임시중개시설물, 이건 아시죠, 이제? 그죠? 임시중개시설물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파라솔이에요. 천막은 하시면 안 돼. 천막은 이중 사무소에 더 가까워요. 그죠? 천막 안에 책상 있고 이거는 이중 사무소에 더 가깝다 그랬죠? 이중 사무소는 뭐 이런 물리적인 정상적인 사무소일 수도 있지만 어때요? 처음에 천막을 쳐놓고요. 그죠? 했었잖아요. 했더니 법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건 사무소로 볼 수 있다 그랬죠? 맞죠? 판례가 사무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사무소에 깔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파라솔이에요. 그죠? 파라솔을 쫙 깔아놓고 무슨 공인중개사 딱 붙여놓고 이랬어요. 이거는 이중 사무소로 안 걸려요. 왜? 파라솔을 사무소로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중개법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가만히 있지 않아서 임시중개시설물도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둘 다 1년에 1천만 원 해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사무소나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나 둘 다 뭐예요? 어찌됐건 간에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맞죠? 그죠?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죠? 분양권 한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서 그 앞에서 파라솔 쳐놓고 열심히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천막 쳐놨다? 열심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의욕이 과하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법인의 업무 범위, 겸업, 제한 14조의 겸업 제한, 법인이죠? 겸업하면 무조건 누구부터 떠올라야 돼요? 법인만 떠오르셔야 돼요. 개인은 전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매업하지 말라는 건 금지행위에 나오는 얘기지, 겸업 제한에 나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개인일 경우에는 겸업 제한이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고, 법인일 경우에는 겸업 제한이 있다 그랬죠? 겸업 제한은 뭐뭐뭐 하지 말아요. 뭐뭐뭐 해라예요.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죠? 법인에 대한 겸업 제한이라는 건 금지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다 그랬어요? 어떠한 한계를 지정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자 그랬죠? 어떤 리미트를 지어준 거지, 어떤 뭐 금지, 그죠? 그거를 하지 마! 이런 뜻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겸업 제한이라고 하면 뭐뭐뭐만 해라라고 하는 거죠. 중개업만 해라, 프랜차이즈 해라, 상담업만 해라, 2, 3인 도배 이거에 대한 중개만 해라. 직접 하지 말고. 그죠?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프랜차이즈만 해라.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맞나요? 즉 법인의 겸업 제한은 뭐뭐뭐만 해라라고 하는데, 겸업에 대한 제한을 위반했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업 제한을 위반했다라는 얘기는 법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일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의욕이 넘치는 거죠. 의욕이 넘치는 행위는, 법인은 의욕이 과한 게 겸업 제한 위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지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금지행위는 뭐예요? 매매업 하지 말라 그랬고요. 무등록하고 거래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죠? 초과보수 받지 말아라 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중개, 사기나 금지, 증서, 아니면 직거래하거나 쌍방대리 하는 거 있죠? 이런 7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금지행위 딱 기억 안 나셔도요, 우리가요,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금지행위라는 게 나왔다 그러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는 1-1, 그죠? 1년에 1천만 원, 나머지 3가지는 3년에 3천만 원.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금지행위 그 7가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금주행위는 오히려 1년에 1천, 3년에 3천 할 때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주행위를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요.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거짓 기재하거나, 그죠? 이럴 경우에도 등록 취소 당할 수 있고요. 등록 취소 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공개 요청 시 공개. 둘 다 마찬가지네요. 둘 다 재밌는 게. 하라는 거, 안 한 거는 의욕이 부족한 거고, 하지 말라는 거 한 거는 의욕이 과다된 거죠? 그죠? 의욕 얘기, 능력 얘기만 해도요, 대충 보고 말 만드시면, 아, 이게 의욕이 과한 건가, 이런 느낌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위에 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서는 그거를 좀 붙여버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죠? 의욕이 과다한지 능력이 부족한지 이런 게 등록의 결정만 좀 잘 피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은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딴 거는 최근 몇 년 이러면 1년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얘만 그래요. 얘만. 독점규제법은 뭐예요? 뭐였단 얘기예요? 한마디로? 카르텔을 조직했다. 그죠? 카르텔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조합 이런 거죠? 우리가 협회에 가입하는 건 가능하고 협회가 조직되는 거는 가능하지만 뭐가 문제란 얘기예요? 담합. 그죠? 담합 있어요. 생각보다 담합 현실 세계에서도 꽤 있어요. 특히 아파트 앞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공인중개사들끼리 담합해서 모임 만들어요. 모임 만들어서 그 모임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어때요? 서로 물건 공유 이런 것도 안 해요. 공동중개도 안 해요. 손님 있다고 물건 있으면 주세요라고 해도 안 해요. 자기네들끼리만 해요. 담합해서. 문제 있죠? 그러면 그 담합한 사람들의 조직에 못 들어간 공인중개사는 어때요? 일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죠? 어떻게든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불합리한 일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겠죠.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담합, 독점 규제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2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지금까지 해서 절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그죠?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두 가지를 하셨는데, 그죠? 솔직히 읽어보시고, 내용 들으시고 이러시면은, 내용 자체는 이제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얘를 어떠한 분류로 잘 꽂아 넣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취소 다음은 좀 더 가벼운 거죠. 그죠? 가벼운 건 업무 정지가 될 겁니다. 업무 정지가 될 건데, 업무 정지는 앞에 거하고 업무 정지 거를 따져보면 어떨까요? 확실히 더 덜하죠. 그죠? 즉,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앞에 있는 절대적 등록 취소나 임의적 등록 취소나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관련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그죠? 내가 등록을 할 때 아니면 등록에 관련돼서 아니면 사무실을 냈을 때 앞으로 하려는 의도가 더 많은 게 취소 쪽이에요. 그죠? 근데 업무 정지는 뭘까요?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이 조금 더 많아요. 느낌상.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자 보세요. 내가 등록증을 양도장을 대여하거나 이중 등록을 하거나 앞으로 내가 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쯤으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다던가, 그죠?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를 했다던가, 그죠? 이중 계약서, 이건 조금 그렇지만,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초과 휴업을 했다던가, 쭉, 사무실 자체 운영에 대한 느낌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취소 쪽은. 그죠? 그 업무 정지 쪽은 조금 더 어때요? 디테일해요. 그죠? 확인 설명서를 교부나 보존하지 않거나 이건 실제로 내가 중개 업무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실제 중개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
해라 그랬는데 안 한 거죠.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업무정지가 더 강하다는 얘기죠. 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교부하거나 보존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등록이나 자격이나 이런 거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맞죠?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등록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아주 정상적이고 등록을 제대로 하고 결격도 없고 이런 좀 정상적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 업무를 하다 어떠한 거예요? 실수한 거죠. 맞나요? 이럴 경우에는 업무 정지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큰 틀에서 봤을 때. 그죠? 앞에 거는 자체, 어떤 공인중개사 사무실, 그죠? 사장님이 사무실을 내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었다면, 업무 정지 쪽은 어떻다? 실제로 일을 행하면서 발생하는 잘못,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구분하시기가 유리하실 거다. 그죠? 그래서 확인설명서는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다. 그죠? 거래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데 재밌는 건 이중계약서, 그죠? 거짓을 한 거는 아주 나쁜 거죠. 일을 하면서도 이럴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지만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서명 및 날인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업무 정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를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속중개계약서도 보존해야 되죠. 보존은 제가 한 20번은 말씀드렸으면 지겨우시죠. 그죠? 계약서만 5년, 나머지 2개는 3년. 보존할 건 3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감독상의 명령 위반이다. 그죠? 감독상의 명령이라는 건 뭘까요? 감독 나와가지고 시정조치 해라, 이렇게 하세요. 그죠? 근데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등록에 있어서 문제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일을 하면서 요거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어. 그죠? 그러면 업무 정지. 그 다음에 이 법에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고용인의 결격 사유. 고용인의 결격 사유니까 누구예요? 누구의 결격이에요? 사장님의 결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님의 결격이 발생하면 그냥 날아가겠지요. 그죠? 아까 했던 것처럼. 근데 지금 누구의 결격이에요? 고용인의 결격이에요. 그죠? 고용인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는데 단 봐주죠. 왜? 이랬든 어쨌든 저랬든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가? 사장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사장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 경우도 있고 그 사실이 알았지만 그 사실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직 일처리가 제대로 안 된 걸 수도 있죠. 사장님 중개법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고용인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때요? 일정 시간을 줘야 되겠죠.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업무정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오케이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날인했다. 맞죠? 이것도 어때요? 등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치요? 예? 인장 등록은 원래 법적으로 언제 하게 돼 있으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업무 개시라는 건 뭐예요? 계약서 쓰기 전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맞죠? 계약서 쓰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신청서 낼 때 같이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등록을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인장 등록은 잘 했는데, 그죠? 착각이든 어쨌든 간에, 그죠? 착각이든 어쨌든 간에, 내 인감을 찍어버린 거야. 등록된 인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 인감을 사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 사업자, 이거 통보하지 않는 거. 이거 좀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 얘기할 때요. 그죠? 부동산 거래정보망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죠. 그죠? 근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 지정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은 어떻게 그랬어요? 사장님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거를 만든 취지 자체가 뭐였으니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잖아요. 일반인들도 들어오고 막 그러면 어때요? 정신없고 복잡하고 허위 매물 많고 어떠한 쉽게 얘기하면 수준이 좀 그죠?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막 내놓고 이러면은 전문성의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만 들어와서 다 자격증 있고 등록하신 분들이니까 어때요?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높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쓰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러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을 하면서 허위 매물이 되는 걸 용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물을 올렸는데 이 매물이 거래가 완료되었어요. 완료되었는데 그거를 통보하지 않았다. 통보하지 않았다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이거 팔렸음 해란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팔렸음 즉 그런 식으로 매물에 대해서 거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업무정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살면서 그죠? 내가 한 20개 올렸는데 그 중에 한두 개 빼먹을 수도 있죠. 빼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했다고 업무정지다? 커요 안 커요? 솔직히 그거는 어떤 사회적 객관적 사회적 통념상으로 볼 땐 조금 과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죠? 그것 좀 안 했다고 업무정지야? 뭐 이런 느낌 이해되시죠? 근데 법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래 정보망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용할 때 물건 올릴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죠? 올렸는데 완료된 거 통보 안 하면 업무 정지다. 즉 허위 매물을 만든 격이 됐죠. 맞나요? 이거는 조금 기억하기 편하시게 하려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는 기업 공인중개사가 허위 매물을 만들어버린 격이 돼버렸어요. 이럴 경우에는 업무 정지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업무 지역 위반. 이것도 업무 지역 같은 경우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앞뒤 가릴 것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법부 칙 6조 2항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 얘기잖아요. 그죠? 업무 지역은 그 사람밖에 안 걸려요. 그죠? 나머지 개인인 자격증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라든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업무 지역에 대해서 논할 게 없죠?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나 상관없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법부 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자꾸 얘기해도 자꾸 까먹고 또 자꾸 기억나고 이러는 겁니다. 그죠? 그냥 하나 위라고 그죠? 업무 지역 어디야? 그러면 하나 위예요. 그럼 그 하나는 어디예요? 내가 등록한 데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등록한 등록관청은 또 동네마다 다르죠? 어디는 구청이고 어디는 시청이에요. 시청이면 그죠? 명산시면 충남도가 될 것이고, 그죠? 대전 서구면 대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등록관청보다 한 끝발 위라고 하셨으면 됐고. 근데 이러한 법부 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지역이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랬었어요. 그죠? 뭘 이용해라? 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을 해라. 그죠? 그거는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법부 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아주 많다라고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과 관련된 지식이 아주 많을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뭘 해주는 거예요? 예전부터 오랫동안 그 동네에서 했으니까. 그죠? 아니면 예전부터 오랫동안 중개업을 해왔으니까. 그죠? 그 본인이 취급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법에서 볼 때는 어때요? 어쨌든 그것도 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 게 뭐 이 동네나 저 동네나 똑같지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죠? 좀 더 안전한 장치를 두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동네와 관련된 보통은 그런 분들이 어때요? 그 동네 오래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법부치 6조 2항 개업공인사는 업무에 대한 지역 범위를 뒀는데, 대전에서 20년 동안 했다라고 쳐도 서울에 어때요? 서울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하시기에 중개법에서 볼 때 좀 불안한 거야. 그죠?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격이 있는 누군가를 하나 붙여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럼요, 업무 범위가 대전이니까 대전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공인중개사는 어때요? 전국이죠. 그죠? 전국이니까 여기에 물건이 있는 건 어때요? 여기에 있는 공인중개사와 여기에 있는 법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법에서 보는 기준은 어때요? 여기도 한 사람 있는 거죠? 공인중개사. 그죠? 여기도 한 사람 있는 거죠? 공인중개사는 모자를 씌워놓을게요. 그죠? 맞죠? 그러면 법에서 볼 때 둘이 어찌됐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끼니까, 그죠? 이 사람이 없어도 이 사람은 전국 어디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주어졌다고 봐요? 안 주어졌다고 봐요? 자격이 주어졌다고 보니까 이 사람이 껴서 공동중개를 한다 손 쳐도 문제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어때요? 모자를 안 쓴 법부치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또 있을 수 있죠. 이럴 경우는 어때요? 업무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요, 여기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2명을 거래시키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 동네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도 어때요? 여기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2명 출연시켜서 거래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명을 대고 이 사람이 한 명을 대서 이 둘이 연결이 됐으면, 그죠? 어찌됐든 각각의 영역, 중개대상물이 여기 있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이 요거에 대한 사람은 합법적이고 걸려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거꾸로 여기에 있어도 어때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은 이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중개대상물이 여기가 되겠죠. 서울에 있는 중개대상물. 그죠? 그래도 여기 있는 법부치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은 팔 수 있는 물건이니까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독점규제법 위반 다망으로 시정명령 동안 과징금을 받았다. 이건 얘기가 좀 다르죠.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았다. 처벌을 받았지만 우리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법에 의해서 업무정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으면 우리 법에 의해서는 또다시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연결시키면 어때요? 시정조치 과징금을 최근 2년 이상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태료. 과태료는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과태료 금액은 중요하지 않죠. 두 가지만 해서 거래정보사업자 뭐 이런 애들만 500만 원, 그죠? 협회 500만 원. 쉬워요, 그죠? 공인중개사는 다 뭐예요? 다 1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닥 외울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내용이 문제죠. 그죠? 내용이 어디랑 헷갈릴까요? 내용이 업무정지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맞죠? 왜냐하면 아까 등록 취소나 그죠? 임의적 등록 취소나 절대적 등록 취소는 앞으로 내가 운영을 어떻게 식으로 할까, 등록에 관련된 거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고, 업무정지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를 한 그룹으로 보세요. 둘 다 어때요? 좀 디테일한 아이들이에요. 실제 내가 업무를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절대적 등록 취소와 임의적 등록 취소를 같은 등록에 관한 아이지만 앞뒤로 나눴잖아요. 그죠? 절대적과 임의적으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해요. 그래서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정도를 구분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로 나눠서 업무정지 과태료냐, 큰 틀로 나눠서 절대적 임의적 등록 취소냐, 이 두 가지로 나눠놓은 다음에 또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유형은 등록증 원본 게시를 안 했다. 원본 게시는 해야 되죠? 그죠? 게시해야 될 거 몇 가지라 그랬어요? 개수가? 우선 개수가 오시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면 그럼 끼워 맞출 수가 있잖아요. 게시해야 될 건 몇 가지? 네 가지인데 그렇게 외워주시 마시고 3 플러스 1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좀 좋아요. 그죠? 왜? 3은 A4 액자 3개. 그죠? 플러스 1은 포스터 하나. 그죠? 3 플러스 1을 넣으면 뭐가 들어가야 할지 이제 기억이 나시잖아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 그죠? 우리가 따는데 힘들었던 거.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자격증. 그죠? 자격증 갖고 내가 등록했잖아요. 그죠? 등록하니까 자랑스럽잖아요. 솔직히요. 우리가 법을 하는 사람이면 자격증 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중개사법을 아는 사람이면 자격증을 걸 필요가 없어요. 등록증 하나만 걸면 돼요. 그죠? 등록증에는 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죠? 등록이 되려면 자격증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만 등록이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등록증만 해놓으면 이 사람은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뭘까요? 자격증이 없어도 등록증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잖아요. 그죠? 법규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이 됐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어때요? 자격증도 거르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자격증은 당연히 또 자격증을 왠지 걸고 싶으실 거예요. 자랑스러워서.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자격증은 걸고 싶으실 거라고. 그래서 자격증 걸고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등록증 걸고. 그죠? 하나 남았네요. 뭘까요? 액자로 거는 거? 공제증서입니다. 그죠? 그죠? 자격증, 등록증, 공제증서예요. 3 플러스 1에 3은 그거예요. 플러스 1은 포스터, 요일표. 요일표는 좀 크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A4 액자 3개 플러스 포스터 이렇게 외우시면 3개 찾아내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만 따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개사무소 가면 걸려있는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있거든요.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 가보시면 뭐 걸려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증 걸려있고요. 또 뭐 걸려있나요? 어떤 분들은 실무교육 수료증까지도 걸어놔요. 실무교육 수료증까지도 걸어놓지만 법에서 그 아이들은 안 해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자격증, 등록증, 공제, 증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스터, 요일표. 그죠? 요일표 좀 작은 것도 있지만 그냥 포스터라고 외우십시오. 큰 거.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사무 의무 위반. 그죠? 사무소 명칭 위반. 이건 중요한 게 뭘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 사무 위반이다. 두 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간판에 성명 표기 의무 위반. 뭘까요? 자격증이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쓰자고 했고요. 그죠? 자격증이 없는 법규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라는 말은 써도 되지만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과태료는요, 잘 보세요. 둘 다 어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어때요? 중개업을 영위하는데 전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법규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라고 썼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중개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없지만 과태료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과태료를 매기는 이유는 거래 당사자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정보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명표기라는 건 뭐죠? 간판에 이름 써놓은 얘기죠. 그죠? 간판에 이름 안 써놨다. 이것도 큰 문제는 안 되죠. 간판에 이름 좀 안 써놨다고, 간판에 공인중개사란 말 좀 안 썼다고, 그 사람이, 그 사장님이 중개업을 하는데 문제가 돼야 안 돼요. 큰 문제는 안 되죠. 하지만 거래 당사자, 그죠? 들어오는 사람에게 정확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안 하면
가볍게 과태료를 매기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안 했을 경우 휴업, 폐업 관련 신고 의무 위반, 자격 취소 후 자격증 반납하지 아니했을 경우 사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사인서에 거짓 기재한 자, 등록 취소 후 등록증 반납하지 아니한 자, 중개 완성 시 보증기간, 기관, 보증금액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으로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 자, 얘네들은 다 보면요, 결과적으로 얘네들 과태료 100만원짜리들은요 다 이렇게 좀 천천히 따져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실질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가 가는 거는 없어요. 맞죠? 나머지 것들은 아까 위에서 했던 아이들은, 그죠?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그죠?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는 것들이 좀 많죠. 그렇죠? 서명 날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의무 당연히 내가 했다라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지우는 건데,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거래 당사자를 위한 거죠. 그죠? 근데 이러한 거래 당사자를 위한 일을 안 했을 경우에는 업무 정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거래 당사자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실적인, 그러니까 즉 사실로 벌어진 일은 지금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어때요? 다 잘 했어요. 맞죠? 지금은 개시를 안 했다라는 의미죠. 개시를 안 했다라는 건 등록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등록을 안 했으면 누구한테?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가 갔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단순하게 등록증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안 해도, 그죠? 안 해도 정상적으로 등록을 한 자라면 중개업을 영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요. 맞죠? 간판에 이름 좀 안 썼다고 그 사람이 중개업 하는데 거래 당사자한테 피해 줄까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됐는데 공제증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공제증서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 당사자가 그 공제증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들어놓은 공제의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 가지 중 행정 질서벌에 해당이 되는 아이잖아요. 그죠?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에 해당한 건 말 그대로 질서예요. 어떤 피해 보상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거래 당사자에게 어떠한 사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태료 100만원 받는 거는 거래 당사자가 피해를 보냐 안 보냐만 따져봤을 때 그닥 손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 과태료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가중적 행정처분 업무정지가 넘겨서 76페이지네요. 업무정지가 세 번째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면 가운데를 보자. 가운데 위반 횟수를 살펴봐서 2번이면 업무정지, 3번이면 임의적 등록 취소. 가운데 위반 횟수가 1회면 마지막 위반한 것을 그대로 가면 된다. 이건 뭘까요? 최근 1년 이내 이 얘기죠? 그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2회 다시 업무정지. 이건 절대적 등록. 업무정지 3번이면 3지 나오시고요. 업무정지 2회에 과태료 1회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면 이건 다시 무조건 나오시겠죠? 업무정지 3번이니까. 맞죠?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 1회 과태료 2회 다시 업무정지 임의적 등록 취소. 이건 과태료 빼고 업무정지니까. 업무정지 2번이니까. 즉 가운데 횟수를 살펴서 2회면 업무정지, 3회면 임의적 등록 취소. 가운데 위반 횟수가 1회면 마지막 위반한 것이 그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조금 맞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